청바지는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 입는 옷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청바지는 막상 역사가 그리 오래된 옷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그리고 왜 청바지를 만들고 입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19세기 중반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1848년 미국에서는 이후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우연히 대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발견되는 금에 대한 보도를 이어나갔고, 이를 접한 미국 동부의 사람들은 자신들도 서쪽으로 떠나 금을 찾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농부, 광부, 일용직 노동자를 막론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금을 찾아 서쪽으로 떠날 정도였습니다. 금이 발견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1000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었지만 1850년이 되면 샌프란시스코 자체의 인구만 2만 5천 명에 달할 정도로 서쪽으로의 이주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쪽으로 떠나는 미국인들을 흥미로운 시각으로 관찰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1829년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 태어나 18살이었던 1847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주한 로엽 슈트라우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이후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장사를 하던 스트라우스는 금을 찾아 서쪽으로 떠나는 미국인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서쪽으로 떠난 사람들보다 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흔히 서부 개척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시대에 금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많은 경우 금을 찾아 꿈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계획 없이 도시가 급작스럽게 커졌기 때문에 위생을 비롯한 삶의 질도 아주 떨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금을 찾아 서쪽으로 떠난 미국인들 중 20% 정도가 도착 후 첫 6개월 안에 사망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금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금을 찾아 나서는 이들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1853년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한 그는 새로운 땅에서 옷, 그 중에서도 바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천을 비롯한 원재료를 재단사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재료를 납품받았던 이 중 한 명이 1834년 유럽의 라트비아 지역에서 태어나 1850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던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재단사였습니다. 청바지는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와 제이콥 데이비스의 아이디어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스트라우스가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떠난 지 17년이 넘게 지난 1870년, 재단사였던 제이콥 데이비스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편이 입는 바지 주머니가 계속해서 찢어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당시 금광을 비롯한 여러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바지 주머니에 돌을 넣고 작업을 했는데 이 때문에 주머니가 계속 찢어졌던 것입니다. 손님의 불평을 들은 데이비스는 자신에게 원재료를 납품하던 스트라우스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고, 둘은 기존의 천보다 보다 튼튼했던 재료로 바지를 만든 다음에 찢어지기 쉬운 약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구리로 된 못으로 고정시켜 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재료는 오늘날에도 청바지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데님이었는데, 참고로 데님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님이 프랑스의 님이라는 지역에 그 유래가 있기 때문에 붙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지만 이것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둘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곧바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해에만 5,800벌이 넘는 바지가 팔렸고 10년 후에는 이들의 공장에서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른 상인들도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들은 데이비스와 스트라우스의 아이디어를 흉내내서 유사한 바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둘은 자신들의 새로운 제품을 특허로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데이비스가 특허 등록의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아까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적 수완이 뛰어났던 스트라우스는 이런 데이비스의 마음을 재빠르게 포착하고 그에게 특허 비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자신이 전부 부담하는 대신 특허의 지분을 자신이 갖는다는 제안을 했고, 데이비스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청바지를 파는 대표적인 회사로 리바이스라는 이름이 익숙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때의 결정 덕분이었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회사는 스트라우스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던 1853년에 이미 설립되었지만, 스트라우스가 청바지에 대한 독점적인 특허를 가지게 되면서 급속도로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데이비스는 특허의 권리를 넘긴 이후에도 스트라우스와 사업을 함께 했는데, 나중에는 스트라우스의 청바지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바지를 가리키는 말이 처음부터 진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데이비스와 스트라우스는 자신들이 개발한 바지를 진이 아니라 웨이스트 오버롤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이라는 이름이 퍼지게 된 계기에도 여러 추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도시인 제노바의 선원들이 외형적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바지를 입었다는 것에서 진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찾는 설이 많이 퍼졌습니다. 이름의 유래가 어찌됐든 애초에 광부와 노동자를 위해 고안된 청바지는 미국에서 곧 누구나가 즐겨 입는 바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동부에 살던 사람들도 여행이나 휴가를 위해 서쪽에 들르게 되면 청바지를 사고 돌아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럽에 파병된 미국 군인들로 인해 유럽인들 사이에서도 청바지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50년대 제임스 딘과 같은 배우가 청바지를 입고 영화에 등장함으로써 청바지는 젊은이들의 패션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이때에는 이미 청바지가 처음 등장한 지 80년 정도가 지났던 셈입니다.